보도를 보니까 6월 6일 현충일이면은 이런 보도들 많이 나오는데 6.25 때 참전했던 나라들 있죠.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의 명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 계시는 예, 거야. 예. 이분들한테 대한민국은 마스크를 챙겨서 보냈더만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세계 각국의 참전 용사분들이 막 되게 고마워하고 잊지 않고 챙겨주는 건 한국뿐이다라고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쪽 이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 마스크 가격이 그 비쌀 때는 장당 3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따졌을 때 10,000원 정도는 줘야지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참전용사들한테 이제 전해준 게 1인당 30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돈으로 환산해도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마스크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외교 활동,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나라로서도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어떤 전투에 참전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뭐 큰 걸 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30장 정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큰 금액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마음의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데 있어서 기여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보답하려는 노력은 뭐 신의를 지키는 당연한 것인데 정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고맙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4월 말부터요. 영국, 태국 등 22개 참전국에 마스크 100만 장 그리고 지금 마스크만 보내는 게 아니고 손 세정제 같은 걸 같이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정성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지금 손 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쉽게 구매할 수 없거나 비싸거나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이걸 받으러 나올 때 그 대사관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기념 촬영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군복을 다시 입고 훈장을 다시 차고 나와서 하는 그 과정에 이분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뿌듯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또 주더라고요. 네. 특히나 우리나라 마스크가 품질이 사실 원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본 이게 세 개 나라가 대표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일본, 한국산 마스크를 다 수입을 하다가 중국, 일본은 포기하고 한국산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현장에서 이제 중국산을 못 쓰겠다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량 사고가 계속 나니까 결국에는 한국산 마스크만 고집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중국이나 태국 같은 데서는 중국에서도 한국산 마스크를 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마스크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그런데 품질을 못 믿으니까 결국에는 한국산 마스크를 구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막 350원짜리, 500원짜리 비말 마스크라고 여름용 이렇게 나왔던데 바로 매진돼 버리더만요. 그거 여러분 한 일주일만 기다리시면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게 있으면 가서 막 새벽부터 줄 서갖고 사시는 분들이 난 신기하더라고. 그 자체가 재미죠.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뭘까? 기다리는 재미, 뭔가 조마조마한 재미, 이런 재미로 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현충일 추념사 때 우리 문 대통령의 이야기가 또 주말 되면서 묻혔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 같은 방송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약간 묻히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는 보도를 안 해주고 조중동 등은 있잖아요. 뭐 천안함 용사는 뭐 어쨌네 6.25 어쩌고 막 그런 식의 그 잘못되어 있고 어그로 끄는 것만 사실은 내용 들어가 보면 사실 틀린 내용을 팩트로 갖고 공격을 해요. 그냥 좀 약간 이 사람들 내가 봤을 때는요 없어지는 거에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이건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적용해도 너무나 평범하고 보편적인 진리로 통용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들이 워낙 삐뚤어지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말 자체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를 보면서 처음에 감동을 했는데 내가 왜 감동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정상이 너무 정상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말을 해도 우린 감동을 받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기본들을 하나씩 찾아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무장지대에서 유해 발굴 작업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 묻힌 분들이 엄청 많아서 이게 숫자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6.25 참전했다가 나갔는데 돌아오질 못하신 분들인데 유해도 없어. 근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유해를 발굴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사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해 발굴된 사람 중에 신분이 확인된 사람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만. 북한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다 썩어가지고 유전자를 통해서만 감식이 가능한데 최근에 사연 중에 하나는요 숟가락을 찾은 거야. 근데 그 미군에서 지급한 US라고 쓰여진 숟가락에 멋 같은 걸로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거기가 나온 유해 그 이분의 유전자 감식을 했더니 가족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정부에서 그대로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유족한테 이렇게 가요. 기분 되게 묘하겠더라. 정말 나라 세금을 그런 데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적이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몰라. 북한군한테 잡혀가서 북한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최근에 유해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70년 막 이렇게 묻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참 기분이 묘한 상황이었고 이 지금 그런 아젠다를 찾아와야 됩니다. 보수는 뭐 국방에 강하고 경제에 강하고 개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직접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소위 민주 진보 세력이 국방도 잘한다. 그렇지. 그리고 진짜 진정성이 있게 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 심지어 참전 용사들까지도 챙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건 평화라는 가치 이 가치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황에 뭐 짧게 얘기 하나 하자면 그 대전 현충원에서 이제 기념식 하잖아요. 현충일 추념식 65회라고 해요. 김종인을 만났어요. 4년 만에 만난 거래. 정말 만나기 끈질기게 건강하죠. 김종인 씨. 진짜 4년 동안 어디 아프지도 않고. 김종인은 90대고 나서도요 비대위원장 할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전문 정치인. 그러니까 이 뒤를 한번 밟아봐야 돼요. 이게 피를 완전히 이제 새로 개비를 하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참네. 젊은 피로. 그래서 지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대통령 할 때도 비대위원장 하고 있지 않을까. 대선 출마 선언해 놨어. 지금 언론이 안 받아줘서 그렇지. 그러면 그 당시 김종인이 한 130살 정도 된 겁니까? 차기인 내가 출마한다니까요. 네, 일단 숟가락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진짜 의미 있는 조치가 하나 나옵니다. 깜짝 놀랄 거야.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훈장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놀랍지? 네, 이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훈장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한 명도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 60년 만에 민주 훈장 없는 나라의 명예를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의 뜻을 빛낸 민주 부모들이 훈장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이런 분들, 뭐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 이런 분들, 이한일 열사 예, 어머니 이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훈장을 받게 됩니다. 6월 10일이 바로 60항쟁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선 어머니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은 거의 그러니까 친구처럼 아들처럼 같이 이제 잠도 자고 하면서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이소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들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억지로 훈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노태우가 보낸 훈장도 있고 전두환이 보낸 훈장도 있어요.
근데 그 훈장이 그 어머니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같이 이제 짐을 정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옛날 물건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훈장이 나오는데 완전 다 썩어가지고 갖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소선 어머니가 민주훈장이라고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거라도 만약에 드린다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실 거예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분들은 연태일 열사 그리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부모님들은 그 열사분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 자체도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신 분들이고요. 계속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이고, 예, 사실 이제 제가 제자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5급 같은 경우에는 합격을 하고 나서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아요, 사무관으로. 네, 그런데 박근혜한테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를 한 분들에게 이게 대통령이 서운을 주는 거거든요. 국가보훈처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서운을 주게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우리 민주정부 안에서 이분들에게 전부 훈장을 이렇게 드리다면 이후에 이제 후세에도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훈장 받은 사람이 없다. 의뢰가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박종철 열사가 받겠어요, 이한열 열사가 받겠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도 나중에 당 대표 물러나고 나면 그런 훈장 하나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이게 뭐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 뭐 당 대표한테 주는 게 좀 웃기게 보이긴 하는데, 민주화 관련한 거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 중에 훈장을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훈장을 받은 그 명분 자체가 민주화 유공훈장이라고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훈장이 하나씩 나옵니다. 고위공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건 그냥 고위공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수고의 표시로 주는 훈장이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감사 표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보훈처에서 하겠다는 건 이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 대한 그 기여를 정확하게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걸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그래요. 예,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았는지 그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훈장 받은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민주정부에서 꼭 이렇게 다 챙겨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이어서 좀 드립니다. 자, 일단 뭐 이게 진정성 있는 정치 행위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